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저렴하게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청약이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 특히 내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실수요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조심할 것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정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에 보면 이 재건축 조합 설립됐다는 기사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조합 설립되면 그거 사면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이 나눠집니다. 네. 사실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바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게 되면 지위 양도 금지, 즉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한마디로 네. 현금 청산되니까 네. 새 아파트 받으려고 재건축, 재개발 사는 맞아요. 건데 그냥 현금으로 받으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규제가 다른 데는 적용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적용이 됩니다. 어딥니까? 투기과열지구는요, 지금 서울, 경기 일부, 그다음에 인천, 대구광역시의 수성구, 대전, 창원, 의창구,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그러면 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서울은 다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천은 남서연, 남동구, 서구, 연수구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가 성강, 안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는 자치시인데요. 네. 성남, 광명, 안양의왕, 그 다음에 수원입니다. 아무튼 저 지역에서는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조합원 지위는 언제부터 이게 양도 금지가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비사업의 단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사업, 관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조합 설립 인가예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딱 문이 닫힌 거예요. 쉬었다가 내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됩니다. 아, 관리처분인가 이유군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거의 끝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이요. 최근에 사업시 인가 내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 구역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남 3구역을 매수하고 싶었던 분은 관리처분 인가 그 날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당히 뒤로 이 그렇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상당히 뒤로 간 거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양도 금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재건축에 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었죠. 네, 안전진단부터. 아예 안전진단부터 안 네. 돼.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낸 거지 아직 법이 시행되거나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는 뭐 얘기만 나왔고 네.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군요. 자, 그런데 저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양도가 일정 시점에서 금지가 되는데요.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그분들은 뭐 손해보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예외 조건입니다. 너무 네. 타이트하면 안 되잖아요. 예외 조건 중에서는요. 사실 근무 때문에 뭐 이민을 간다거나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무상 이유도 있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이런 것들도 있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이민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진짜 오랫동안 한 거예요. 10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은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주자. 그래서 사실 이 강남 아파트 중에서 10년 보유, 5년
거주 그 요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은 거의. 바로 저거 규정 때문에 네, 그리고 되는 거죠. 물건들이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합원 지양도 가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직장 문제로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이 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리고 또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또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네, 돼 이게 왜 있더라고요. 그러냐면 계속 이게 시간이 원래 평균적으로 거의 10년이나 8년 정도 걸리는데 네. 그 기간 내에 쭉 가다가 조합 설립 인가유 3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갈 때 너무 오랫동안 지체된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이 케이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엔 네. 그 소유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도 매수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것으로 지금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요. 이른바 이제 쉽게 사고 그걸 또 팔고 나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맞아요. 위한 건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실제로 막 조금만 출렁이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먼저 선반영해서 떨어지는데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저것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팔 물건이 없으니까. 시장에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전 뭐 사과가 만약에 뭐 몇 박스처럼 있어가지고 팔고 사고 하면은 쉽게 거래가 되는데 나와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외 조건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하다고 하면 물건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가격에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건축 정책이 참 어렵더라고요. 보면 이 투기적 수요도 억제해야 되고 또 저 사업도 또 나름대로 굴러가게 해서 공급도 늘려야 되는 정말 네, 어려운 맞습니다. 정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은 문제가 투기적 수요예요. 정말 그 실수요자들 말고 한 채 더 사고 두 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문제인데 맞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재건축 아파트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그런데, 문제가 없을까요? 청약 같은 경우에도 당첨이 되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도 당첨입니다. 어. 사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으면 당첨자가 되는 거거든요. 분양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기가열 지구 내에 정비 사업을 2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5년 안에 재당첨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첨일은 최초 관리 처분 인가 그 날을 바로 첫 번째 당첨이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첨은 어떻게 재당첨을 관리하냐. 이 당첨일로부터 그러니까 최초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5년 안에 다른 구역에 분양 신청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분양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분양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건 새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는 정비 사업을 세대당 한 건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 받는 조합원 분양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5년 내에 같이 겹치면은 하나는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관리처분이. 그래서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다 5년이 벌어지면 다행인데 5년 내로 붙어버리면 하나는 그냥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큰 손해가 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 되기 전에 매도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하면 되죠. 근데 아까 안 되잖아요. 네, 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건 아니면 매도 매수가 안 되니까 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길 바라거나 빨리 되길 바라거나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가열 지구 내에 단 한 개의 조합원이 되는 게 차라리 네. 마음 편하다. 그렇군요. 오로지 실수요자들만 이 시장은 봐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조언을 그러고 보니까 드립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게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5년 내에 다른 사업장 조합원 분양은 못 받을 뿐도 아니라 이 정비 사업 일반 분양도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투기가열 지구 내의 정비 사업. 최근에 분양했던 원베일리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조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원베일리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일반 분양. 예, 예, 네. 예.
그런데 얘가 지금 분양 신청을 올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재당첨에 걸립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기 과열 지구내 정비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또 희망적인 사실 으로만 보는데 또 요즘에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 그러나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러면 언제 환수하느냐? 바로 새 아파트가 돼서 등기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집문서가 나오는 그 소유자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지장이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오래 전부터 보유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았고 새 아파트 돼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익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매도에서 양도금이 생긴 게 아닌데 갑자기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발심이 생기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어떤 단지도 낸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건축 시장에 들어온다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나는 내기 싫다. 이러면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가 네,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그 산정 방식이 아마 추진위원회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아마 네, 맞습니다.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위가 결성이 됐고 또 얼마가 될지 이게 계산하기가 단지마다 많이 다르겠더라고요. 네, 보니까.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수치를 딱 낼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나와야 되는 시점에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